본인 적성에 맞는 주짓수 체육관을 찾기. 이번 편은 저희가 지도자를 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이 가장 중요한 영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짓수 체육관의 대표 지도자의 인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어시스턴트 인스트럭터 그리고 학생들 간의 문화와 컬처가 어떻게 향상되고 발달되는지에 따라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을 하시면서 그 주짓수 지도자의 스킬을 보시는 것보다 당연히 잘하겠죠. 근데 그 사람의 스킬을 보시지 않고 인성과 라이프 스타일, 체육관 내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투, 그리고 바깥에서도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지, 건강한 헬티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지, 예를 들어서 식단법 또는 라이프 스타일, 바깥에 나가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인지 담배를 피는 사람인지, 물론 이렇게 다 하면서도 주짓수를 잘 할 수는 있지만 주짓수 지도자의 책임감은 잘 하는 거 플러스 다른 학생들과 지도자들한테 좋은 인플루언스, 영향이 돼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 그리고 어시스턴트 인스트럭터 분들의 지도자들의 문화, 컬처 그리고 학생들 간의 컬처를 보시면 며칠 안에 정확하게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꼭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주짓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브라질 또는 미국에서도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과정이 없어요. 주짓수에서는 affiliation 또는 network라고요. network. 만약에 제가 주짓수 지도자면 저와 저 밑에서 훈련한 학생 한 분이 한 3년, 4년, 5년 또는 뭐 더 오래 했을 수도 있고요. 주짓수를 어느 기간 동안 하고 어느 정도 돈을 모았으면 차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를 받으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파가 되는 게 지금 현재 주짓수 그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짓수 실력과 약간의 랜덤 운에 따라 지도자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체계. 주짓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를 하는 방식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기준점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예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주짓수를 가르치는 거와 잘하는 거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흑과 백이에요. 굉장히 잘하면서 주짓수를 굉장히 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또는 주짓수를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굉장히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 차이점이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100kg에 키가 195cm예요. 제가 잘하는 주짓수 스타일이 저보다 훨씬 작은 사람한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도 모든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주짓수 스타일과 방식, 그 필터를 통해서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기 체구에 따라서 스타일을 형성하는 게 맞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 과정, 저희 그레이시 유니버시티 미국 본사에서는 Instructor Certification Program, ICP라고요. 1년 지도자 과정이 있어요. 수련 과정, 지도 과정, 그 다음에 미국에 가셔서 3박 4일 동안 라이브로 이제 이밸루에이션을 받고 히론과 해너 그레이시 밑에서 직접 이밸루에이션을 받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좋은 사람인지,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한국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카데미는 사실 모든 지도자들은 ICP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통과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같은 시기에 안타깝게도 뉴스를 보면서 제가 보게 된 한 사건이 이제 진도에 있던 주짓수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영상을 찍으면서 보게 됐는데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한 친구가 어르신 분에게 주짓수 기술을 이제 나쁜 목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짓수에 대한 나쁜 영향을 미쳤고요.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금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한 계기를 통해서 상황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기술 영상부터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도와줄 우리 아카데미의 어시스턴트 인스트럭터 이정원 사범을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상황 분석을 하자면요. 제가 본 영상에서는 그 어린 친구 가해자가 어르신 피해자 남성분에게 이렇게 목을 잡은 채 주먹질로 얼굴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헤드락으로 변했고요. 헤드락에서 실전 싸움에서 흔히 나오는 헤드락을 꺾으면서 이제 그라운드로 넘어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심을 잡지 못해서 뒤집어지고 이 친구가 가해자가 골반을 돌면서 가드라는 자세를 잡게 됐습니다. 가드를 잡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목을 감고 이제 길러틴 목을 조르는 서미션 기술이에요. 이 기술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숨을 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의 양쪽 경동맥을 막고 있기 때문에 5에서 7초 사이에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피해자가 항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질 않고 계속 조르고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심지어 상체를 쭉 들고 가해자를 던지면서 바닥으로 내려왔는데 머리를 세멘트 바닥에 부딪히고 아마 여기서 엄청난 데미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뇌 손상도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 어떻게 해서 이제 촉에서 벗어나오고 도망치려고 등을 돌렸는데 가해자가 다리를 어떻게 해서 엉켜갖고요. 조금만 세워볼게요. 반대 방향. 다리를 이렇게 묶어놓고요. 주짓수에서는 이제 토홀드라고 불러요. 사실 발가락을 꺾는 동작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발목의 이제 바깥 인대, 도망치지 못하게 다리를 묶어놓은 채 여기를 잡고 있었어요. Figure 4 락이라고 두 팔로 이제 발목을 꽉 꺾는 기술인데요. 여기 인대가 3개가 있는데 다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해자가 항복하고 막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한테 촬영을 하라고 십자인대를 끊겠다라는 말을 하면서까지 공격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기술을 어떻게 걸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탈출한지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얼만큼 그 친구가 주짓수를 사실 이 정도라면 몇 개월 정도 또는 더 오래 수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물론 지금은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잘못이 없지만 우리가 지도자들로서 사람들이 주짓수 스킬만 배우지 않고 스킬뿐만 아니라 그 철학적인 부분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주짓수를 통해서 얻는 자신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지, 그 자신감을 통해서 어떻게 제 인성을 좋은 면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지 이 길도 같이 가르쳐 주는 게 지도자의 목적이에요. 기술이 50%, 인성과 라이프 스타일이 50%, 심지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더 강하고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정말 안타깝고 좀 무거운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도자의 중요성, 그리고 진도 사건에 그 엄청난 피해를 당했던 어르신 피해자분께 만약에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후원을 해드려서 서울 강남에 오셔서 주짓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숙박까지 후원을 하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이 있으면 꼭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